MB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MBC가 망가져서 이명박 박근혜 내내 MB신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의외로 대구에 있는 대구의 MBC는 최근에도 그렇고 꽤 오래전부터 선명했어요. MBC가 망가져도요. MBC는 구조상 같은 계열사가 사실 아니거든요. MBC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방사마다 다 알고 보면 주인이 달라요. KBS하고는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서울중앙방송이 내려오다가 지방 어느 시간에 딱 방송을 끊고 로컬 방송 나가는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구 MBC는 최근에 박근혜 서문시장 불났을 때 갔잖아요. 거기에 진실을 굉장히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불구하고 서울 MBC는 오히려 눈치 보느라고 그 사건을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대구 MBC가 신년 특집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MBC 개쓰레기 아이가 이것들. MBC가 개쓰레기라고 하는 인터뷰를 따서 자기들 방송에 내보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팟캐스트의 최태민, 손석희. 뭐야? 우리 욕하는 메일 다 읽어드려요. 웬만한 에피 뒤에는 애청자들 메일이 붙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가 다른다. 개쓰레기 이상 욕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정도 마인드는 있어 우리도. 근데 대구 MBC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는 굉장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기존 기득권의 방송국들은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보내요.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MB신이라고 불리울 만한 서울 MBC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 닫혀있던 광장이 열리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워갑니다. 이거 들고 계시길래 궁금해서 예. 그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그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 발표할 때 자기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혀 뭐 이렇게 사익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열렸는데. MBC네 방송국. 네. MBC 개쓰레기가 이것더라. 여기까지.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아니 그래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이 자기가 몇월 며칠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월 며칠날 해야 한다 그런 말 안 하고 그 공을 국회에 던지는 거는 내가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MBC 개쓰레기가 이것더라. 사실 MBC라고 하는 게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잠시나마 맡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트윗이나 일반 검색어 같은 데서 때려서 MBC를 때려보잖아요. 정치 관련된 트윗이 연결이 다 없어요. 전부 무슨 가요대전이나 아육대나 이게 예능 프로 전문 프로가 돼버린 거야. MBC의 존재는. 그 옛날에 했던 PD수첩 같은 발굴의 시사 발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치 평론이라든지 정치적 비판이 있는 내용에 대한 트윗을 아무리 두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육대 누가 나온다더라, 녹화를 어디서 한다더라, 가요대전에 누가 나왔는데 뭐가 좋았다더라, 이런 가십거리들 말고는 MBC 자체가 우리 그 SNS상에서 정치적 존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예능 전문 공중파가 돼버린 느낌이라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최근에 1월 13일인가요? 개봉하는 영화 중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제 이 영화는 지난 해에 그 전주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죠. 왜 지난번에 자백 영화랑 같이 전주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고 이제 자백 후에 개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바로 YTN 그리고 MBC에서 이제 해직 기자들이 막 만들어진 과정, 언론 탄압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세월호 그때 정말 그 판에 박힌 잘못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앞에서 이제 몇 대의 잠수부가 550명이 뭐 들어가고 뭐 민간군이 뭘 어째서 막 이런 리포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 쌍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 전현 거짓말 하고 있네 전현 야는 야이 왜 거짓말해 뭐 이런 소리가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듣고는 좀 저기 당황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내는 이제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목포 MBC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전원 구조를 포함해서 또는 구조 상황, 이런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이제 그게 막 묻혀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의 그 오보, 또는, 그 마음때에 많이 유행했던 기레기라는 그 단어는 그 이전에 이미, 괜찮은 언론인들을 전부 솎아내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YTN, MBC에서 몇 명을 솎아내고, 근데 그것은 한두 명 솎아내는 것은 사실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냐면 다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나도 적골이 난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언론인의 양심보다는 호구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신주의로 기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이전에 MB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어떻게 YTN 그리고 MBC가 망가져 들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BC 같은 곳에 나름 숨죽이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잘 버티면서 그나마 덜 망가지는 방송이 덜 망가지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응원을 하고 이 언론에서의 이 싸움 같은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줘야 한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대구 1월 2일 날 신년방송에서 여기 MBC예요. 방송국 MBC 쓰레기 아닌가? 이것들 MBC 제일 싫어한다.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대통령 지지랑 여기 지지랑 똑같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고 이것도 밑에 자막을 깔았다는 겁니다. 자막을. 혹시나 잘못 들으실까 봐. 그런데 저도 가끔 이제 고향에 가면 지방방송을 보거든요. 근데 지방방송은 지역 시민들의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그냥 내보낸 거는 저는 대구가 혁명적인 사항에 도래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사드 배치도 그랬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지금 실망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이 여기에 유승민과 박근혜의 갈등으로 작용된 총선 민의도 유승민 쪽이 이겼다고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여기서 항의까지 막 일어났잖아요. 대통령 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작된 방문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대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 정말 대구 사람들한테 존경을 좀 보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MBC의 대구 MBC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 이럴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MBC 중앙방송이 완전히 사실은 구제불능처럼 붕괴됐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저는. 다음 정부가 와서 또 길들여도 길들여져요. MBC는. 그런데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 MBC 방송이 방송을 내보내면 9시 뉴스를 보통 5개에서 7개의 꼭지를 지방방송이 받아요. 받고 나서 끊어버리고 지방방송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무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이번에 대구 MBC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저는 이것도 한번 제안해볼 만한 법안이다. 굳이 그냥 알아서 지역 뉴스나 기사를 알아서 그냥 쓰게 하고 중앙방송을 못 받게 해버리면 적어도 획일적으로 MBC가 개판 친다고 해서 전국으로 다 방영되는 이런 개 같은 일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런가요? 그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 지방방송.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MBC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뉴스타파에 뭐 이상 오기 전에 다 MBC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MBC 구성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MBC 사태가 간부들만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최소한 20%는 지금 현직 직원들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독립운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집이 있는데 독립운동하러 만주까지 가냐. 근데 독립운동 한 사람들 보면은 최소한 친일파들은 실드 치지 말아야 되는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MBC 구성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건 알지만 그 당시에 이명박 시절에 트위터 내에서 MBC의 좋은 언론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당시 얼마나 많은 SNS에서 응원을 보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목소리가 다 줄어들면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사랑받던 MBC가 빙신이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구성원들이 뭔가 불리한 보도를 시키거나 그러면 최소한 사장이라거나 무슨 본부장이라거나 국장이라거나 이거 붙은 사람들이 직원들 무서워서 한마디 못 꺼내겠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게 정말 어떤 식으로 탄압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외부에서 보면 지금 나무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노조 파괴 같은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신비님도 잘 아시잖아요. 보면 그냥 단순히 몇 명 겁주는 차원에서 잘랐다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 아내가. 그리고 대체 인력을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뭐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막 뽑아가지고 대체로 막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을 그 팀을 와해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에서 내부 싸움도 많았지만 그거를 조각조각 내는 사측의 어떤 의도적인 모략과 공작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다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지. 그렇게 했을 뿐더러 이제 결정적으로 2012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 언론개혁 관련해가지고 3사, KBS, SBS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YTN 앞에 있었던 것, 뭐 다 포함해서 총파업 같은 것도 이제 시도하고 그랬었던 건데 사실 결정적인 게 대선에서 패배한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패배 이후에는 언론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체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 내부에서는 자기들도 정말 버티느라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JTBC 등등의 이 언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잘려 나가고 그 지난한 싸움의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이 깔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깔아진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들 그들과 함께 언론을 다시 일으키는 그 싸움을 시민들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MBC가 지금 이 국면에서도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KBS도 안 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태블릿 PC 증거 능력이 되느냐라고 집중 보도하고 있어요. 네, MBC가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일부 사장이라든지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 선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 조작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도 안 보니까 사회적 이슈도 안 돼버리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안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면은 이게 대선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어서 사장이나 이사장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사이에도 끝까지 자기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MBC를 말아먹고 있는데 맞아요. 이때 직원들이 그 보도를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지 몰라서 그러겠어요? 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진미님이라 두 분이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 말과 좀 연동이 돼요. 국회의장이 최근에 국회 청소 노동자들 직고용으로 바꿨죠. 저는 이 문제가 여기 아까 진미님 노동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MBC를 보면 아웃소싱, 하청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A라는 제안을 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이거 하청 줘버려요. 아까 앵커는 물론이고 PD 뭐 다 하청 줍니다. 지금 촬영까지 다 하청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MBC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PD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전면 하청 아까 국회에서 왜 직고용했겠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MBC를 하청 주지 못하고 바로 예전처럼 다시 직고용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아니면 노동자들이 내가 아니면 MBC 뉴스 못 나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회사를 위해서 목을 걸지. 근데 너 하기 싫으면 놔둬. 외주 줄게. 그러면 3분의 1 가격으로 외주 받아서 다 뉴스 촬영에 와버려요. 근데 그 지점에 이런 게 또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방송사가 예전에는 거의 100% 자체 제작을 했고요. 그렇죠. 이 세월이 쭉 오면서 세대적 흐름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세대적 흐름은 오히려 보도까지도 외부에서 만들어 예, 있는 맞아요. 시스템. 요즘 예. 드라마 정도라든지 웬만한 건 다 다른 제작사한테 받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대적 흐름을 보도 부분에 악용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시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MBC에도 아직도 많은 양심적인 언론이 되고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MBC의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들고 일어나서 막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정권 교체되면 바뀔 건데 여기서까지 막 집중 화살 맞으면서 상대방의 타겟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그 뭐 대구 민심 관련해서 대구 MBC의 변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밖에 나갔을 적에 MBC 이런 옷에 써 있는 거 보고 막 욕을 들어 먹는다는 거야. 막 욕을 먹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고 너무 창피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전혀 신뢰성 없는 뉴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 자기 모멸감 때문에 굉장히 그건 사람인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사랑받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열망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JTBC 같은 거를 보면 너무 부럽지. 언론이라는 사람이라서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냥 광장에서 쫓아낸다. 그냥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뭔가를 싸울 수 있게끔의 거를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 MBC 구성원을 만나면 화를 안 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얇게 욕을 쳐 드셔야 됩니다. MBC나 무한도전하고 김복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들어가도 안 해. 심지어 저는 MBC를 지워버렸습니다. 안 봐요. 진짜로 안 봐. 안 봐도 충분해. 그러니까 선호 채널 몇 개만 보면 되는데요. 요즘 같으면 심지어 MBC 선호 채널이 아니고 일단 JTBC 있죠. 그리고 KBS 뉴스는 그냥 참고용으로 뭐라고 보도하는지 보려고 선호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MBN도 등록이 돼 있고요. 박근혜 많이 까니까 채널A TV조선도 요즘에는 등록이 돼 있고 연합뉴스 TV, YTN까지는 등록돼서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는데요. MBC는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에서 몇 명을 솎아내고 근데 그것은 한두 명 솎아내는 것은 사실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냐면 다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나도 적골이 난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언론인의 양심보다는 호구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신주의로 기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이전에 MB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어떻게 YTN 그리고 MBC가 망가져 들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BC 같은 곳에 나름 숨지기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잘 버티면서 그나마 덜 망가지는 방송이 덜 망가지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응원을 하고 이 언론에서의 이 싸움 같은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줘야 한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대구 1월 2일 날 신년 방송에서 여기 MBC예요. 방송국 MBC 쓰레기 아닌가? 그때 정말 그 판에 박힌 잘못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앞에서 이제 몇 대의 잠수부가 550명이 뭐 들어가고 뭐 민간군이 뭘 어째서 막 이런 리포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서 쌍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 전현 거짓말 하고 있네 전현 야는 왜 거짓말해? 뭐 이런 소리가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듣고는 좀 저기 당황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내는 이제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목포 MBC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전원 구조를 포함해서 또는 구조 상황, 이런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이제 그게 막 묻혀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의 그 오보, 또는, 그 마음때에 많이 유행했던 기레기라는 그 단어는 그 이전에 이미, 괜찮은 언론인들을 전부 솎아내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YTN, MBC. 엠빙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MBC가 망가져서 이명박 박근혜 내내 엠빙신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의외로 대구에 있는 대구 MBC는 최근에도 그렇고 꽤 오래전부터 선명했어요. MBC가 망가져도요, MBC는 구조상 같은 계열사가 사실 아니거든요. MBC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아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방사마다 다 알고 보면 주인이 달라요. KBS하고는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서울중앙방송이 내려오다가 지방 어느 시간에 딱 방송을 끊고 로컬 방송 나가는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구 MBC는 최근에 박근혜 서문시장 불났을 때 갔잖아요. 거기에 진실을 굉장히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불구하고 서울 MBC는 오히려 눈치 보느라고 그 사건을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대구 MBC가 신년 특집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MBC 개쓰레기 아이가 이것들. MBC가 개쓰레기라고 하는 인터뷰를 따서 자기들 방송에 내보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팟캐스트의 최태민, 손석희. 뭐야? 우리 욕하는 메일 다 읽어드려요. 웬만한 에피 뒤에는 애청자들 메일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가 나른다, 개쓰레기 이상 욕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정도 마인드는 있어 우리도. 근데 대구 MBC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는 굉장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기존 기득권의 방송국들은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보내요.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엠빙신이라고 불리울 만한 서울 MBC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 닫혀있던 광장이 열리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워갑니다. 이거 들고 계시길래 궁금해서. 예. 그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그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 발표할 때 자기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혀 뭐 이렇게 사익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열렸는데. MBC나요, 방송국. 네. MBC 개쓰레기가 이것더라.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아니 그래,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이 자기가 몇월 며칠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월 며칠에 해야 한다 그런 말 안 하고 그 공을 국회에 던지는 거는 내가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MBC 개쓰레기가 이것더라. 사실 MBC라고 하는 게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잠시나마 맡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트윗이나 일반 검색어 같은 데서 때려서 MBC를 때려보잖아요. 정치 관련된 트윗이 연결이 다 없어요. 전부 무슨 가요대전이나 아육대나, 이게 예능 프로 전문 프로가 돼버린 거야, MBC의 존재는. 그 옛날에 했던 PD수첩 같은 발군의 시사 발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치평론이라든지 정치적 비판이 있는 내용에 대한 트윗을 아무리 두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육대 누가 나온다더라, 녹화를 어디서 한다더라, 가요대전에 누가 나왔는데 뭐가 좋았다더라, 이런 가십거리들 말고는 MBC 자체가 우리 그 SNS상에서 정치적 존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예능 전문 공중파가 돼버린 느낌이라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최근에 1월 13일인가요? 개봉하는 영화 중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제 이 영화는 지난 해에 그 전주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죠. 왜 지난번에 자백 영화랑 같이 전주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고, 이제 자백 후에 개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바로
YTN 그리고 MBC에서 이제 해직 기자들이 막 만들어진 과정, 언론 탄압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세월호